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자메이카 해안에서 연기처럼 사라진 여자 클라우디아 키르슈후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좋아하는 여행을 마음껏 하면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프로모스 여행 가이드북이라는 책의 편집장인 29살의 뉴요커 클라우디아에겐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녀는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하여 사진을 찍고 글을 쓰면서 책을 집필하는 여행 작가였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를 원하는 여러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러나 쿠바에 새로 오픈한 샌달스 리조트로의 여행이 그녀의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971년 2월 9일에 태어난 클라우디아는 많은 재능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용감하고 모험심이 강한 그녀는 새로운 곳을 방문하는 것을 즐겼고 혼자 프랑스에서 1년 동안 살기도 했습니다. 대학에서 저널리즘 학위를 마친 후 뉴욕에 있는 프로모스 여행 가이드북의 편집장 자리를 맡기 전까지 작은 출판사에서 일했습니다. 2000년 5월 회사에서 클라우디아에게 쿠바에 새로 오픈한 샌달스 리조트의 여행을 제안합니다. 그녀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3명의 다른 여행 작가들과 함께하기로 합니다. 당시의 미국은 미국에서 쿠바로 향하는 항공편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자메이카를 경유하여 쿠바에 입국하기로 합니다. 2000년 5월 24일 자메이카에 도착한 그들은 갑작스러운 비자 문제로 쿠바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뉴욕으로 돌아가는 항공편이 모두 예약이 완료되어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자메이카에 발이 묶이게 됩니다. 결국 2000년 5월 25일 클라우디아는 타니아라는 동료 여행작가와 함께 자메이카 네그릴에 위치한 샌달스 리조트로 행성지를 변경합니다. 자메이카 서부 해안의 작은 마을인 네그릴은 아름답고 청록색의 바닷물이 펼쳐진 세븐마일 비치라는 활 모양의 해변이 있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클라우디아와 그녀의 동료 타니아는 자메이카에서 출발하는 마지막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리조트에서 3일 동안 휴식을 취합니다. 3일이 지난 후 클라우디아는 좀 더 여행을 즐기기 위해 자메이카에 남기로 했고 타니아만 떠나기로 합니다. 2000년 5월 27일 오전 8시 클라우디아는 타니아와 함께 아침을 먹었고 둘은 식사 이후 헤어집니다. 그날 늦게 타니아는 뉴욕행 비행기에 탑승하였고 그들은 뉴욕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니다. 2000년 5월 27일 오후 1시쯤 휴대용 라디오가 달린 수영복과 티셔츠를 입은 클라우디아가 해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해변 구조대원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됩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이었고 그 이후 그녀는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이후 클라우디아의 부모님은 딸과 연락이 되지 않자 2000년 6월 2일 그녀의 회사 프로모스에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선 그녀가 아직 자메이카에서 복귀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줍니다. 클라우디아의 부모님들은 곧바로 샌달스 리조트에 전화를 걸어 딸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녀가 묵었던 방을 수색한 결과 없어진 물건은 비키니와 휴대용 라디오, 티셔츠뿐이었습니다. 없어진 물건들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을 때 가지고 있던 소지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권과 현금, 휴대전화, 비행기표 등 귀중품들은 모두 방에서 발견됩니다. 그녀의 방이 잠재적 범죄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이 리조트 측은 클라우디아의 소지품을 치우고 방에 다른 손님들을 받아버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휴대전화가 중간에 갑자기 사라졌고 리조트로 출입하는 차량 번호판이 기록된 일지도 사라집니다. 이상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클라우디아가 샌달스 리조트에 머무는 동안 그녀는 앤서니 그랜트라는 이름의 바텐더와 함께 시간을 보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클라우디아가 실종된 다음 날 앤서니는 갑자기 병가를 내고 4일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앤서니를 추적하여 그를 붙잡았고 곧바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앤서니는 클라우디아와 만난 사실을 부인했으나 결국 2000년 5월 26일 밤에 그녀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FBI가 실종된 클라우디아를 찾기 위해 사건에 개입하였고 수색견들이 투입되어 클라우디아의 냄새를 추적합니다. 그 결과 앤서니의 집에 있는 부츠와 장갑에서 그녀의 냄새가 확인되었고 소량의 피가 묻어있는 칼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앤서니의 차의 뒷좌석에서 클라우디아의 머리카락 한 가닥이 발견되었고 트렁크에서도 그녀의 냄새가 확인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앤서니에게 DNA 검사와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했으나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결국 앤서니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클라우디아의 부모님들은 앤서니와 리조트 직원들이 무엇인가 숨기고 있고 의도적으로 그녀의 실종사건 조사를 방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리조트 홍보 담당 이사인 레오 램버트가 클라우디아를 불량한 여행자로 종종 묘사했다고 합니다. 클라우디아의 부모님들은 딸을 찾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으며 직접 딸의 인상착의가 담긴 전단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딸의 행방을 쫓기 시작합니다. 자메이카를 수없이 드나들면서 현지인들을 만나 딸의 행방을 조사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부부는 결국 샌달스 리조트를 고소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선 클라우디아가 법적으로 사망했다고 선언해야 했기 때문에 2002년 부부는 시체도 발견되지 않은 딸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기로 합니다. 클라우디아의 부모님들은 아직도 샌달스 리조트의 직원들과 리조트의 바텐더 앤서니 그랜트가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숨기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결국 자메이카 해안에서 연기처럼 사라진 클라우디아의 실종은 영원히 미스테리로 남게 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